예,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에 신구 대비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다룰 때는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 총론의 신구 대비표를 보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과정 개정 방향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개정 방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식정보 사회의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중요시했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 및 변화 대응력을 키워주는 교육체계 구현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제 구현. 예, 그리고 과거에 2015에서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중요시했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사회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 및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는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창하네요. 학습자의 주도성 그리고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2015에서는 뭐 수능이나 대입제도 연계를 중요시했다면 2022 개정에서는 교육 주체 및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적용성이 높은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게 변경이 됐다라기보다는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예. 자, 이제 총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을 살펴보면 일단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목표가 조금은 변화됐죠. 그러니까 2015 개정에서는 자주적인 사람을 좀 중요시하고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중요시했다면 2022 개정에서는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과 시민성의 핵심 가치 중심으로 인간상을 재구조화했습니다. 핵심 가치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과 시민성 이러한 핵심 가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선은 미래 사회의 이런 변화 모습에서 이런 필요한 인재상을 좀 새롭게 정립한 게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미래 사회 이게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죠. 예, 그리고 교육 목표는 어떻습니까? 예, 인간상을 바탕으로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런 시민성, 개인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및 생태 감수성 등을 교육 목표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성 참 이게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디지털 시민성, 민주 시민성, 뭐 생태 시민성, 다양한 시민성들이 있지만 인천에는 특히 동아시아 시민 교육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민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하나 조금 눈여겨보는 게 지속 가능성. 미래 사회에서 이런 환경과 이런 조화로운 그런 삶을 좀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런 과거에 2015에서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목표로 했다면 2022에서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학습자 주도성을 강조한 것처럼 주도적인 사람 이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민주 시민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대형 선생님이 이제 생태 감수성에 대해서 늘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우리 인류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이 생태 감수성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좀 이따 이제 이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미래 사회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이 강화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미래 사회의 특성을 조금 더 이 교육에 반영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용 등의 기초 소양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 전환 교육, 민주 시민 교육, 그리고 일가 노동이 포함된 의무와 가치 등을 교육 목표에 이렇게 좀 반영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사회적 가치를 보편타당하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육과정의 기저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네요.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소양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우선은 학교 급별로 조금 대략 말씀해 주세요. 예,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실가 교육을 포함하여 학교 자유 시간을 활용한 교육. 그러니까 요거는 디지털 소양 교육이겠네요. 예, 그리고 이런 정보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AI 등 신기술 분야의 기초 심화 학습을 내실화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학교 자율 시간 및 교과 군별 시수 증감을 통한 정보 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에서도 정보 교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선택 과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디지털 소양, 그러니까 저기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중의적으로 깔려 있어요. 과거에 3R, 그 문해력 아시죠? 예. 그 문해력이 확장되고 발전된 개념으로서의 이제 디지털 문해력. 또 디지털 문해력은 디지털 시민성으로 가기 위한 소양, 디지털 역량과 연결되는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 이제 걸쳐 있는데 이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을 학교 급별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밝히고 있네요. 자, 그다음 저희가 요 세 번째 분권화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자율성을 확대했다. 기존에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친목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주로 이런 설명이 있었다면 이번엔 지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의 이런 역할을 좀 구분을 했고요. 특히나 이런 지역 연계 교육과정 개발 운영, 학교 자유시간 도입, 그리고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우리 대성 선생님이 예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교사 교육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교사가 수업으로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수업은 사실은 교육과정에 기반을 하거든요. 근데 교사들이 본인의 학급 상황에 맞춰서 혹은 학년 상황이나 학교 상황에 맞춰서 교사가 이런 교육과정 편성에 조금 더 중심이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여건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이제 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초등하고 거리가 있는데 저게 예전에 이제 백워드 교육과정 아시죠? 평가를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또 그 속에서 학생들이 성장을 도모하는 건데 그런 개념과 조금 유사하다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요즘에 교육과정 문해력이라고 해서 근데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들의 이런 의견도 수렴도 하고 교사가 중심이 돼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주체로서 좀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더 방점을 찍고 보장을 해주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듭니다. 부분에서 이제 교사 교육과정이 정착이 되려면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교사 역량 강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총론만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대가 큽니다. 우려도 되고 교사가 이게 개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공동의 개인 이런 집단으로도 조금 교사 교육 과정을 봐주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건 분명해요.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라는 게.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학교급 전환 시기의 진로 연계 교육을 강화했다. 저 굉장히 관심이 가는 항목입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학교 급이 바뀔 때 이런 학교 급 간 교과 내용을 연계하고 진로 설계, 학습 방법 및 생활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유학기랑은 좀 다른 진로 연계학기를 좀 신설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3의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진로 연계학기로 운영을 합니다. 그 저희가 과거에 이제 꿈기 주간이라고 해서 운영했었잖아요. 우리 대성 쌤도 연구부장님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시기에 어떤 진로 연계가 저희가 굉장히 조금 필요한데 잘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떤 학교의 우수 사례들이 잘 전파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명문화하겠다는 거네요. 좋습니다. 요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진로 그래서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자율학기가 있었잖아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좀 발전적으로 좀 적용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뭐 학년으로 이렇게 중1, 1학년 동안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학기로 약간 축소를 하고
약간 우리 학생들 진로 연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저희가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뭐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봉사 활동이 동아리 및 진로 활동으로 통합이 돼서 이제 3개 영역으로 재구조화됐습니다. 자율 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전교육, 창의적 체험 활동에 이제 안전한 생활이 64시간으로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발전적으로 적용됐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안전한 생활의 성취 기준, 내용 요소를 이제 초 1, 2학년의 경우입니다. 통합교과로 재구조하여 교과와 연계한 생활 중심 안전교육으로 좀 강조가 됩니다. 기존에 이제 안전교육을 예. 이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라는 이제 강점이 있네요. 예, 그래서 그럼 네네 말씀해 주세요. 안전한 생활을 근데 바른 생활 16시간, 슬기로운 생활 32시간, 즐거운 생활 16시간 이렇게 재구조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서는 교과에서 안전이라는 단원 그리고 이제 융합 교육으로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초 3학년 이후부터는 과학, 체육, 실과, 보건 등에서 안전 대단원을 통해 전 학교급에 걸쳐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범교과 학습. 일단 범교과 학습이 이제 개선됐다는 건데 범교과 학습에 대해서 낯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이런 별도로 이런 학교별 편성 운영 기준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뭐 관련 부처라든가 법률에 의해서 다양한 주제에 의무시수가 좀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 그걸 다 합산을 하면 학교 범교과 수업 실수를 초과하기도 하고 조금 현장의 실정과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범교과 학습이 갖고 있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이제 법정 의무 교육을 그리고 계기 교육을 이제 운영하는 데 이제 많이 활용됐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조금 개선했다라는 거잖아요. 2022 개정 교과정에서. 그래서 좀 관련 주제를 교과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주제를 좀 정비해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 법령에 의한 교육들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나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교무부장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범교과 학습, 학교별로 학년별로 특색 있는 주제를 운영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들을 이제 꽉 채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그러니까 교과 수업에서 그런 내용 요소들을 녹여내려서 같이 수업 시간에 운영하는 게 저는 가장 교육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범교과 학습에 대한 과도한 시수 때문에 이런 것도 시대에 맞춰서 일몰제로 운영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학교급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 2학년군 교육과정이 개선됐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됐나요? 예, 근데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근데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1학기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창의적 체험 활동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개선을 하고 그리고 국어 시간을 활용한 한글 해독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글 해독 교육, 대성 쌤도 사업들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무슨 그때 저번에 저한테 소개해 주신 사업도 있었는데. 우선 한글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에 되면 1학년 2학기에 되면 이런 진단 활동 결과를 또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특히나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처럼 놀이와 관련된 이런 한글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에듀테크 교육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한글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같은 경우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당연히 한글을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한글을 모를 때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한글 수업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경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에듀테크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우선은
아이들이 이렇게 발음 같은 거를 이렇게 교정해보고 이렇게 연습해보는 그런 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AI. 그렇죠. 그 써보는 요즘에 태블릿에 이렇게 따라쓰기 같은 그런 좋은 앱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이제 AI 학습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글 해독이 조금 미흡한 부족한 학생들한테 그런 개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문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자기의 취약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연에 또 이제 저희 사업 홍보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신체 활동을 강화한다면서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그러니까 즐거운 생활 교과 중심으로 실외 놀이, 신체 활동을 강화해서 뭐 144시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신체 활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요. 이것에 교육과정 속에서 확대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 중학교 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살짝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자유학기제 편성 운영 방법을 조금 개선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어떤 식으로 개선했습니까? 그러니까 1학년 자율적 선택을 이제 시도별로 이렇게 조금 더 자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했고요. 영역이 이제 과거에 주제 선택, 진로 탐색, 예술 체육, 동아리 활동 4개의 영역 필수 운영이 되었다면 이제는 주제 선택 및 진로 탐색 활동 2개의 영역으로 운영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운영 시수에 있어서도 조금 적용 방식이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2015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20% 범위 내에서 증감을 활용했거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20% 범위 내 증감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이제 도모하지만 시간은 줄었습니다. 102시간입니다. 그래서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학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도 개선이 되었죠. 예. 그래서 창체 내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편성이 되고 매 학기별 뭐 연간 34에서 68시간 운영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 매 학기대 운영하되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화하고 학년별 34시간으로 조금 더 시간을 좀 줄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은 양보다는 이제 질을 우선하겠다라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선은 오늘 1차는 여기까지 하고 아니요. 지금 중학교까지 했는데 고등학교까지는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학교급 상황에서는 우리 대성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고교 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어떻게 반영을 했습니까? 고교 학사 운영 체계의 변화의 가장 핵심은 수업량 적정화입니다. 1학점 수업량을 50분 기준으로 16회로 그리고 이수 학점을 204 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수업량을 활용해서 미니 과목을 개설하거나 다양한 진로 연계 프로젝트 활동 시간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교과군별로 필수 이수 학점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는 6학점, 한국사 6학점, 과학은 10학점. 국어, 수학, 영어, 사회는 8학점, 한국사 6학점. 아, 죄송합니다. 예, 과학 10학점이고요. 또 이제 교과목을 재구조화했죠. 예, 그래서 공통 과목 및 자기 주도적 진로 학업 설계를 위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구성을 하고 근데 공통 과목은 유지하되 일반 선택 과목 적정화를 통한 다양한 탐구 중심의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 실질적 선택권을 좀 확보해 주고자 했습니다. 네, 융합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진로 교과 원에서 전문 교과원에서 예, 전문 교과 원에서 보통 교과로 재구조하여 일반고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네. 이제 이런 학교 단위의 과목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의 경우는 온 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직업기고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NCS 직업교육과정 연계에서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교과 2를 전문교과로 재구성을 하고 신산업 기술의 생성 및 기술 고도화에 대비하여 인력 양성 유형 및 새로운 직무 생성 등을 고려한 교과군 재구조화 및 미래 직무 변화를 반영한 교육 내용과
이런 과목군 재구조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교 학점제에 부합하는 성장 중심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죠. 근데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가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마도 성취 평가제 적용 범위를 25년부터는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이수 도입이라고 해서 과목 이수 기준 충족 시 학점을 취득하고 미이수자 발생 시에는 보충 이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고 대비표를 이제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정리는 되지만 조금 딱딱한 감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